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페드의 금리 발표를 좀 기다린다고 늦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크게 하락했죠. 도대체 왜 하락했을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통곡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신용 통곡의 구간이라고 정의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지금 페드가 금리를 발표했죠?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됐습니다.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기자회견 시작했겠네요. 예, 뉘앙스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S&P랑 나스닥은 다소 상승하고 있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됐으니 당분간 여지는 남아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시에 1.75%포인트, 1.75%로 올렸죠. 예, 이거 항상 헷갈려요. 예측은 1.5%였습니다. 빅스텝이었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론이 났다. 예, FOMC 기자회견은 30분 뒤에 진행이 됩니다. 자, 오일 가격은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하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뭐 기사만 보면 똑같습니다. 유가가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 유가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지만 무슨 뭐또의 공급에 대한 우려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수요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유가가 상승하고 있네. 이유가 뭘까? 아, 공급 우려겠구나. 유가가 하락하고 있네. 무슨 이유일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또 연저점. 삼성전자 52주 최저가, 6만전자도 위태하다. 예. 전날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이죠. 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도대체가 기사는 검증을 하지 않네요. 75% 오른답니다. 이러면 전 세계가 망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75%면 1억 빌리면 7,500만 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1년 동안. 검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레기 소리 듣기 싫으면. 하지만 저는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이언트 스텝 공포에 연저점을 경신했다. 똑같은 얘기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지금 코스피 상황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어요. 지금 예리하게 각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리하죠. 요렇게 지금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랑 비슷하죠. 예. 각도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각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 각도랑 비슷한 속도면 이 하락 추세를 깨는 타이밍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때 급하게 상승하고 다시 하락.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반등은 어렵다.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이 쌓였고 악성 매물 중에서도 신용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예측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건 무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세 상승이 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기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근데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서 사서 큰 반등을 먹는다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구간인데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다. 항상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장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장기적인 방향만 봐야 됩니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되었습니다. 0.75%포인트를 올렸죠. 악재가 소멸입니다. 악재 소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악재가 소멸했다. 하지만 악재가 소멸했으나 점점입니다. 저는 원치 않는 매도가 발생할 겁니다. 계속 발생할 거예요.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서 또 떨어지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신용이 또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러니까 큰 주체가 그 신용 반대 매매를 발생하지 않을 만큼 밀어올려 줘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신용 물량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가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오늘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죠. 14만 5천 원이네요. 40만 원이 넘던 하이브가 14만 5천 원에 왔습니다. 40만 원대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똑같이 통곡의 구간에 진입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손절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하이브가 그 뭐야 IPO를 하고 좀 하락을 크게 했잖아요. 크게 하고 반등을 한 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하락할 때 그 하이브는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사실 뭐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죠. 하지만 지금 가격대를 보십시오. 저는 일단 하이브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이브는 BTS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BTS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BTS가 영업이익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했죠. 뭐 개별 활동을 이어가겠다. 여기에 군대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의 리스크 포인트는 군대 입대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군대 입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면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뭐 도박에 가깝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 이런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 BTS는 그 하이브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3,700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근데 70%가 줄어들면 1,100억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주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공교롭게도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날 하나금융투자라는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딱 그날 내렸어요. 군대 리스크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 14만 5천 원인데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하향하면 애초에 목표 주가를 잘못 잡았던 거죠. 하나금융투자의 실력이 보이는 겁니다. 저런 애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연기금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이 대상승할 때까지 연기금이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쭉 이끌어가다가 이제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기관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매수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은 아마 물량을 좀 모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정보에 의한 작전입니다. 정보에 의한 정보가 있는 거죠. 사실 군대 리스크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기금은 과연 그 도박을 했던 걸까요? BTS가 군대 면제를 받을 거야 라는 기치 하에 매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은 BTS 의존도가 높지만 미래 모멘텀은 BTS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이브를 좀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가수로서 팔아먹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죠. 외국인은 당분간 물량을 모을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을 모은다는 건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시키면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횡보를 시키거나. 코스피 코스닥을 이제 매수하면 되나라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예상하기엔 좀 어렵다. 낮은 확률에 베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인버스 매매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점이 판단되면 인버스를 팔아야겠죠. 팔면은 그 판 수익금과 원금을 그대로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걸 매우 예리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가 진짜 커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직 바닥 판단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여요. 당연히. 크게 하락하면 크게 단기 반등하죠. 근데 그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갭 상승해서 마치 뭐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거는 속임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섣불리 바닥을 판단하는 건 지양하자입니다. 한마디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간 낙폭 과대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동일하죠? 바닥이 판단될 시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종목 중심으로 관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및 윤석열 정부 정책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성을 고려하심이 어떨까요? 입니다. 바닥이 판단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 한 번씩 오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